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몇 주 전 옆집 이웃분이 찾아와 저희 집 정원에 아무래도 말벌이 둥지를 튼 것 같다고 하더군요. 말벌. 여기선 와스프라고 불리우는 이 사나운 곤충은 초대받지 못한 껄끄러운 존재인데다 말벌에 쏘여 사망에까지 이른 사례가 종종 있는 터라 놀라며 정원을 살폈죠. 아니나 다를까 정원과 집이 이어지는 숨은 공간에 말벌이 둥지를 틀었더군요. 곧장 전문가를 불러 말벌 제거약을 뿌렸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왜 말벌 이야기냐고요? 말벌 둥지 제거로 일을 치르고 나니 에르킬 푸아로 단편집 중 한 작품이 딱 떠올랐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추리소설 제목이 말벌 둥지랍니다. 등장인물도 겨우 3명. 사건도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하지만 코수염 탐정의 날카로운 추리력 면모도 거기에 더해 그의 인간미까지도 순식간에 맛볼 수 있는, 다시 말해 푸아로의 진면목이 온전히 드러나는 작품이랄까요. 짧지만 강렬한 소설이라 단언합니다. 그럼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벌 둥지. 존 해리스는 집에서 나와 테라스에 서서 잠시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야윈 얼굴이었다. 어둡고 우울한 표정이었지만 지금처럼 미소를 지을 때면 다부진 얼굴 윤곽이 부드러워 보이면서 꽤 매력적인 데가 있었다. 존 해리스는 자기 정원을 좋아했다. 나른한 8월 한여름 저녁의 정원은 어느 때보다 더욱 아름다웠다. 덩굴 장미는 여전히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스위트피의 향내가 공기 중에 진동하고 있었다. 해리스는 귀에 익은 삐걱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정원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깜짝 놀라는 표정이 떠올랐다. 잔뜩 멋을 부린 차림으로 오솔길을 걸어오고 있는 사람은 이런 곳에서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무시 푸아로. 해리슨이 소리쳤다. 전 세계의 명성이 자자한 바로 그 에르킬 푸아로였다. 언젠가 자네가 말하지 않았나. 이 지방에 오실 일 있으면 찾아와 달라고 말일세. 그래서 내 자네의 그 말을 믿고 이렇게 찾아온 걸세. 정말 영광입니다. 해리슨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우선 앉아서 목 좀 축이시죠. 해리슨은 요란한 환영의 몸짓으로 갖가지 병이 늘어서 있는 베란다의 테이블을 가리켰다. 고맙네. 푸아로는 버들가지를 엮어서 만든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아마 달콤한 시럽은 없겠지. 됐네. 없을 거라 생각했네. 그럼 그냥 소다수 한 잔 주게. 내 위스키는 사양하지. 해리슨이 소다수 한 잔을 푸아로의 앞에 갖다 놓자 그는 잔뜩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오, 맙소사. 내 코수염까지 젖었군. 아주 살인적인 더위야.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로 이 한적한 곳까지 오신 겁니까? 여행 삼아 오신 건가요? 해리슨이 옆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아닐세 모나미. 일 때문에 온 걸세. 일이라고요? 이렇게 외진 곳에요? 푸아로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범죄가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만 일어난다는 법이라도 있겠나. 푸아로의 대답에 해리슨은 웃음을 터뜨렸다. 네, 제가 멍청한 말을 했군요. 그런데 대체 여기서 무슨 범죄를 조사하신다는 겁니까? 혹시 제가 물어보면 안 되는 일인가요? 아닐세. 물어봐도 되는 일이야. 사실은 자네가 물어봐 주기를 기다렸네. 해리스는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푸아로를 쳐다보았다. 그의 태도가 평소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난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해리스는 망설이는 듯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중대한 범죄 사건인가요?
아주 중대한 범죄지. 오, 그럼 맞아. 살인이네. 에르킬 푸아로의 목소리가 너무 엄숙해서 해리스는 순간 몹시 당황했다. 푸아로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 속에도 뭔가 예사롭지 않은 게 느껴졌다. 해리스는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할지 몰라 겨우 이렇게 말했다. 살인이 벌어졌다는 소문은 들은 적이 없는데요. 아직 못 들은 게 당연하지. 누가 살해당했습니까? 아직 아무도 살해되지 않았네. 네? 그래서 자네가 아직 살인 소문을 듣지 못했을 거라고 한 걸세. 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네. 그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황당한 말이 아닐세.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조사하는 게 살인이 일어난 후에 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살인을 미리 막을 수도 있을 테고. 물론 내 소견이긴 하지만. 해리스는 멍하니 푸아로를 바라보았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무시 푸아로? 아닐세. 난 지금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세. 그럼 정말 살인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에르킬 푸아로는 해리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자기가 할 말을 계속하고 있었다. 우리가 살인을 미리 막을 수 있다면 말이 되는 얘기 아닌가? 내가 말하려는 건 그런 뜻인데. 우리라고 하셨나요? 그래, 우리라고 했네. 자네의 협조가 필요하거든. 오, 그것 때문에 여기로 오셨다고요? 푸아로는 다시 해리슨을 빤히 쳐다보았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해리슨을 불안하게 했다. 내가 여기 온 건 해리슨, 자네를 좋아하기 때문일세.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푸아로의 말에는 전혀 다른 어감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해리슨. 저기 정원 끝에 말벌둥지가 있군 그래. 저건 없애버리는 게 좋을 텐데. 푸아로가 갑자기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자 해리스는 황당하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푸아로의 시선을 쫓아가다가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사실 그럴 참이었습니다. 랭턴 군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아, 클로드 랭턴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었던. 그가 오늘 저녁 저희 집을 찾아와서 저 말벌 둥지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 때문에 기대에 부풀어 있죠. 아, 그런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석유하고 정원용 물뿌리개를 사용해야죠. 랭턴 군이 자기 물뿌리개를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제 것보다 그의 것이 좀 더 편리하거든요. 석유라.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 청산가리 말일세. 푸아로의 말에 해리스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예. 하지만 그건 좀 위험한 약이라서요. 다른 데로 튈 염려도 있고. 푸아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아주 치명적인 독약이지. 그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반복했다. 그럼 청산가리는 치명적인 독약이야. 예, 푸아로 씨. 미운 장모를 없애버리고 싶을 때나 유용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푸아로? 해리슨이 농담을 던지며 말했다. 그러나 에르킬 푸아로는 웃지도 않고 여전히 심각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자네는 랭턴 씨가 벌집을 없애기 위해 정말 석유를 가져올 거라고 확신하나? 당연하죠. 근데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 물은 걸세. 오늘 오후 난 바체스터 약국에 들렀거든. 독약을 살 일이 있어 구매자 목록에 사인을 했다네. 그런데 맨 마지막 칸을 보니 청산가리라고 쓰여 있고 클로드 랭턴 씨가 거기에 사인을 했더군. 해리스는 말없이 푸아로를 쳐다보았다. 그거 이상하군요. 저번에 랭턴이 자기는 그런 독약은 절대 쓰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 용도로 청산가리를 팔면 절대 안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푸아로는 정원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매우 조용한 목소리로 해리슨에게 물었다. 해리슨 군, 자네는 랭턴 씨를 좋아하나? 해리슨은 뜻밖의 질문에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글쎄요. 네, 물론 좋아하죠.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난 그냥 자네가 랭턴을 좋아하는지 궁금했다네. 해리슨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푸아로가 다시 물었다. 그럼 랭턴 씨도 자네를 좋아하나? 푸아로 씨, 도대체 뭘 알고 싶으신 겁니까?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로선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내 솔직하게 털어놓겠네. 자네는 지금 약혼한 상태이지. 나도 자네의 약혼녀 몰리 딘양을 잘 알고 있네.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아가씨지. 그런데 그 아가씨는 자네하고 약혼하기 전에 그 클로드 랭턴 씨와 약혼을 한번 하지 않았었나? 그렇다면 자네 때문에 그 랭턴 씨를 버린 게 아닌가? 해리슨은 고개를 끄덕였다. 몰리 양이 어떤 이유로 랭턴을 버리고 자네와 약혼했는지는 묻지 않겠네.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지만 클로드 랭턴은 그 일을 잊지 않았을 테고 아마 용서하지도 못했을 걸세. 나로선 이건 지나친 추정이 아닐 거라고 확신한다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포하로. 맹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랭턴은 스포츠맨이에요. 남자다운 남자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오히려 놀랄 만큼 내게 더 친절하게 대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리슨,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자네 입으로도 놀랄 만큼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전혀 놀라는 표정은 아니로군 그래. 그게 무슨 뜻이죠, 부하로 씨? 내 말은... 부하로는 전혀 다른 어조로 말했다. 적당한 기회가 올 때까지 자신의 증오를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세. 증오라고요? 해리스는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영국인들은 아주 어리석어.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속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 스포츠맨만 해도 그래. 사람들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악한 구석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고 말일세.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일수록 용감하지만 어리석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일에 죽음을 자초한다는 거야. 제게 경고하시는 거군요. 해리슨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계속 아리송했는데 저에게 클로드 랭턴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찾아오신 것도 제게 그 경고를 하기 위해. 부하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리슨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무시 부하로,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긴 영국이에요. 영국에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파혼을 당했다고 해서 등 뒤에서 칼로 찌르거나 독약을 먹이는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클로드 랭턴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 친구는 파리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친구입니다. 파리의 생명 같은 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네. 푸아로가 태연하게 대꾸했다. 그리고 자네는 랭턴 씨가 파리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가 지금 몇천 마리나 되는 말벌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자넨 까먹은 모양이군. 푸아로의 대답에 해리스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젠 키 작은 탐정이 일어날 차례였다. 그는 친구 앞으로 다가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푸아로는 감정이 격한 듯이 큰 체구의 남자를 마구 흔들면서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정신 차리게 친구. 정신을 차려야 해. 보게. 내가 가리키는 곳을 보란 말이야.
저 나무 뿌리 근처에 있는 두둑을 보게나. 말벌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평화롭게 돌아오고 있는 게 보이지 않나. 몇 시간 후면 몰살당할 운명은 까맣게 모르고 말일세.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으니 알 리가 없지. 저 말벌들에게는 이 에르킬 푸아로가 없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내가 말하지 않나. 무슈 해리슨, 내가 여기 온 건 일 때문이라고 말이야. 살인은 내 전문이네. 살인이 일어난 후의 일도 내 전문이고 살인이 일어나기 전의 일도 내 전문이지. 무슈 랭턴은 몇 시에 말벌 둥지를 없애려 온다고 했나? 랭턴은 절대 그럴 리가. 난 몇 시냐고 물었네. 9시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클로드 랭턴은 절대 그런 짓을. 영국인들이란 정말. 푸아로는 화가 난 듯이 소리쳤다. 그는 모자와 지팡이를 집어들고 오솔길을 걸어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어깨너머로 소리쳤다. 자네와 더 이상 말싸움할 생각은 없네. 나만 열불이 나니까. 하지만 잊지 말게. 내가 9시에 다시 여기로 찾아올 거라는 걸. 해리스는 다시 뭔가 말하려고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푸아로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아네. 랭턴은 절대 그럴 리가. 그따위의 말을 하려는 거겠지. 그래, 랭턴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여하튼 나는 9시에 다시 오겠네. 그런데 말이야, 해리슨. 아주 재미있을 것 같군. 생각해보니 재미있을 것 같네. 벌집을 소탕하는 걸 구경하는 게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단 말이지. 그 또한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아닌가. 푸아로는 해리슨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성큼성큼 오솔길을 걸어 삐걱대는 정원문을 열고 나갔다. 하지만 길 밖으로 나오자 푸아로의 걸음은 느려졌다. 조금 전에 활기찬 태도는 어디로 갔는지 그의 얼굴은 엄숙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시계바늘은 8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45분 정도 남았군. 거기서 기다렸어야 했던 걸까? 푸아로의 걸음은 더욱 느려졌다. 그는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막연한 예감이 그를 사로잡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불길한 예감을 단호하게 떨쳐버리려는 듯이 고개를 흔들고 마을 쪽으로 계속 걸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표정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는 뭔가 불만스러운 것처럼 한두 번 고개를 저었다. 푸아로가 다시 정원 문 앞에 닿은 것은 9시 몇 분 전이었다.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 한 점 없는 맑고 고요한 8월의 저녁이었다. 폭풍 직전의 고요함처럼 그 정적 속에 뭔가 불길한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정원문이 열리고 클로드 랭턴이 급히 길가로 나왔다. 그는 푸아로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안녕하십니까? 무슈 랭턴. 안녕하십니까? 일찍 오셨군요. 클로드 랭턴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푸아로를 쳐다보았다. 그 말벌 둥지는 소탕하셨나요? 아니요, 실은 못했습니다. 저런, 벌집을 소탕하지 못했다. 그럼 뭘 하셨나요? 그냥 헤드슨 씨와 같이 앉아서 잡담을 좀 나눴습니다. 와 계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요. 그러시군요. 그럼 전 이만 바쁜 일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무시포하러. 해리슨 씨는 테라스에 있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죠. 그렇게 말하며 클로드 랭턴은 황급하게 가버렸다. 푸아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아주 잘생긴 청년이로군. 그나저나 해리슨이 테라스에 있단 말이지. 푸아로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정원문을 들어서서 오솔길을 따라 올라갔다. 해리스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미동도 없이 앉아 푸아로가 다가가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모나미, 자네 괜찮은가? 긴 정적이 흐르고 드디어 해리슨이 넋이 나간 것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푸아로 씨, 지금 제게 뭐라고 하셨나요? 자네가 괜찮냐고 물었네. 괜찮으냐고요? 당연히 괜찮죠. 제가 괜찮지 않을 리가 있나요? 아무 부작용도 없단 말이지. 거참 다행이로군. 부작용이라뇨? 무슨 부작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탁용 소다 말일세. 푸아로의 엉뚱한 대답에 해리스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는 모양이었다. 푸아로는 미안하다는 듯한 몸짓을 보였다.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후회가 드네만. 난 자네 주머니에 세탁용 소다를 넣어두었네. 제 주머니에 근데 왜... 해리스는 놀란 표정으로 푸아로를 쳐다보았다. 푸아로는 어린아이에게 설교를 하는 것처럼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탐정이라는 직업의 장점은 말일세. 아니, 단점이기도 하네만 어쨌든 범죄자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결과 그런 범죄자들을 통해 아주 흥미롭고 신기한 걸 많이 배우게 되기도 하고. 언젠가 소매치기 소년을 알게 된 적이 있었지. 난 그 소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이는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애를 도와서 풀어주었지. 그러자 그 소매치기 소년은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보답으로 내게 소매치기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네. 덕분에 나는 내가 점 찍은 상대의 주머니를 감쪽같이 털 수 있는 방법을 배웠지. 먼저 상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마구 흔들며 주위를 돌리면 상대는 나에게 정신이 쏠려서 다른 것은 의식하지 못하게 되네. 그러는 동안 나는 상대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물건을 잽싸게 꺼내고 대신 세탁용 소다를 넣을 수 있게 되는 거라네. 푸아로는 해리슨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잔에 독약을 넣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오른쪽 주머니에 독약을 넣어두지 않겠나. 왼쪽 주머니에 넣을 리는 없지. 그래서 난 그 독약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네. 푸아로는 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어 몇 개의 울퉁불퉁한 흰색 결정체를 꺼냈다. 이런 위험한 걸 그렇게 허술하게 가지고 다니는 건 아주 위험한 행동일세. 푸아로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다른 주머니에서 입구가 넓은 병 하나를 꺼냈다. 그는 그 병 속에 그 흰색 결정체를 넣고 테이블로 가서 병에 물을 가득 채웠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병을 코르크마개로 봉하고 결정체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병을 흔들어댔다. 해리스는 넋이 나간 듯이 푸아로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었다. 흰 결정체가 완전히 녹은 걸 보자 푸아로는 그 병을 들고 말벌등지로 걸어갔다. 그는 병의 코르크마개를 열고는 고개를 옆으로 젖히고 그 용액을 벌집에 쏟아부었다. 그러고는 뒤로 한두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았다. 날개짓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던 말벌들은 몸을 부르르 떨더니 금방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른 말벌들은 구멍에서 기어나오려 안간힘을 쓰다가 죽어버렸다. 푸아로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해리슨 곁으로 돌아왔다. 즉사하는군. 곧바로 즉사야. 해리스는 그제야 간신히 입을 열었다.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건가요? 푸아로는 정면을 응시했다. 아까 찾아왔을 때 말했지만 난 약국 기록에서 클로드 랭턴의 이름을 보았지. 그리고 자네에게 내가 언급하지 않았던 건 내가 그 약국에서 나왔을 때 우연히 클로드 랭턴을 마주쳤다는 사실일세. 내가 그 청년에게
약국 기록에 대해서 언급하자 그는 자네 부탁으로 청산가리를 사러 왔다고 하더군. 해리슨 자네가 정원에 있는 말벌 둥지를 없애는 걸 도와달라고 했다면서. 난 그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네. 예전에 우리가 다 함께 저녁 식사하던 자리에서 자네는 말벌 둥지를 없애는 데는 석유가 제일 효과가 좋다면서 청산가리는 위험하고 효과가 없다고 했던 말을 난 기억해냈단 말이지. 거기다가 난 또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었네. 최근 우연히 난 클로드 랭턴과 몰리 딘 양이 다시 만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 그 두 사람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말이야. 그 두 사람이 예전 무슨 일 때문에 싸워서 몰리 딘 양이 해리슨 자네 품으로 뛰어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 두 사람이 다시 만나고 있는 걸 보고 두 사람 사이의 오해가 풀려 몰리 딘 양이 다시 옛 연인에게 돌아갈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말았네. 그리고 모나미, 난 더 알고 있는 게 있네. 며칠 전 할리가에 갔을 때 자네가 어떤 병원에서 나오는 걸 봤지. 나는 그 병원의 의사를 아주 잘 알고 있거든. 그 의사가 무슨 병을 치료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 난 그때 자네 얼굴 표정을 똑똑히 읽었네. 내가 일생 동안 한두 번밖에 보지 못했던 표정이지만 난 그게 어떤 표정인지를 알고 있네. 그건 사형 선고를 받은 남자의 표정이었어. 내 말이 맞지 않나? 부하로 씨의 말이 맞습니다. 제 생명이 2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역시 그랬군. 그때 자네는 나를 보지 못했지. 머릿속에 생각할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네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겠지. 해리슨, 난 자네 얼굴에서 또 다른 표정도 발견했네. 아까 오후에 했던 얘기 중에 남자들이 억지로 감추려고 하는 감정이 있다고 자네가 말하지 않았나? 바로 그 감정. 그건 증오의 표정이었네. 자네는 그 표정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 그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 계속 말씀하시죠. 아닐세, 해리슨. 이제 더 할 말이 많지 않네. 나는 이곳으로 와서 아까 말한 대로 약국의 기록장에서 랭턴의 이름을 보았고 그를 만났지. 내 머릿속에 추측이 명료해지자 곧장 자네를 만나러 왔었고 난 자네와 대화를 나눌 필요성을 느낀 걸세. 그러고는 자네에게 함정을 판 거야. 자네는 랭턴에게 청산가리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랭턴이 약국에서 청산가리를 샀다고 말하니 놀라는 척했지. 아니 되려 내가 찾아왔을 때 자네는 처음에는 무척 놀랐지만 금방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 의심을 부추기기까지 했네. 사실 나는 랭턴에게서 그가 8시 30분에 이곳에 말벌 둥지를 없애러 올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네. 그런데 자네는 랭턴이 9시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지. 내가 9시쯤에 돌아온다면 이미 모든 일이 끝났을 테니까. 하지만 난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네. 네, 그래요, 푸아로 씨. 대체 왜 여기에 오신 겁니까? 당신이 오지 않았더라면... 푸아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말했지 않나. 살인이 내 전문이라고. 살인이라뇨. 자살이겠죠. 아닐세. 푸아로의 음성이 날카롭고 또렷하게 울렸다. 그건 살인이야. 자네는 스스로 쉽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었겠지만 자네가 랭턴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죽음은 모든 인간의 죽음 중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네. 랭턴은 청산가리를 가지고 자네를 만나러 왔어. 그리고 자네와 단둘이 있었네. 그런데 해리슨 자네가 급사하고 청산가리가 자네의 잔에서 발견되면 클로드 랭턴은 당연히 교수형을 당하게 되겠지. 그게 자네의 계획 아니었나? 또다시 해리슨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네, 그러니 왜 여기 오셨습니까? 왜 오셨냐고요? 내 얘기하지 않았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었네. 내가 자네를 아끼고 좋아하니까. 모나미, 자네는 지금 죽어가고 있네. 그리고 사랑하는 약혼자도 잃었어. 하지만 살인자는 되지 않을 걸세. 이제 말해보게. 내가 자네를 찾아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아니면 아직도 내가 오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나? 잠시 침묵이 흐르고 해리슨이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에는 존엄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자신의 비열한 본성을 극복해낸 남자의 표정이었다. 해리슨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내밀었다. 네, 바루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와주신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